73세 김영희 할머니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잘못 나온 거 아니야? 평소 전기세가 7만 원도 안 나오는데 이번 달 전기세만 무려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할머니는 돈을 아끼려고 평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전기를 사용하셨거든요. 올 여름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에어컨은 참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만 잠깐 틀었을 뿐이에요. 밤에도 더워서 잠을 못 이룰 때만 한두 시간 정도 틀고 바로 껐었고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는 77세 박선아 할머님은 어떨까요? 아, 시원해라. 요즘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틀어놔도 전기세가 7만 원밖에 안 나와. 같은 평수, 같은 건물, 같은 전력 회사를 쓰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억울한 경험 있으시죠? 더워도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 켜기가 무서워서 선풍기만 틀고 버티다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에어컨을 몇 번 틀었는데 날아온 요금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뻔한 경험 말이에요. 이럴 거면 그냥 마음껏 틀 걸 그랬어. 이런 후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원하게 지내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전기세를 아끼자니 더위에 고생하시고 정말 딜레마죠. 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부터 수리까지 30년 동안 현장에서 뛰어온 전문가 박진성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가구의 에어컨을 봐오면서 같은 에어컨을 써도 어떤 집은 전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어떤 집은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가 저렴한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고요. 둘째,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세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지 실전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계획. 셋째, 대부분이 모르고 계신 정부 냉방비 지원 정책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70만 원까지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9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에어컨 리모컨에 숨어있는 마법의 기능 하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전기세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에어컨 온도 설정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에어컨을 처음 틀 때는 이렇게 하세요. 18도로 냉방 모드, 바람은 최대로 해서 시원해질 때까지 10에서 15분 정도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온도 설정을 26도로 올리고 그대로 두시고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이게 골든 룰이에요. 26도면 한여름에 덥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안 더워요. 왜냐하면 시원함을 느끼는 건 온도보다 습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에어컨이 습도를 낮춰주면 26에서도 23도처럼 시원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수리 현장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어떤 할머니 댁에 수리를 갔는데 평소에 20도로 설정하시던 걸 26도로 바꿔드렸더니 다음 달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 전기세가 21만 원에서 7만 원대로 줄었는데도 전혀 안 더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025년 현재 나와 있는 최신 에어컨들은 인버터형과 정속형으로 나뉘어요. 이 둘의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요. 혹시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앞면이나 옆면에 붙어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한번 보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대부분 인버터형이에요. 5등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격 능력 또는 냉방 능력이 정격 중간 최소 또는 정격 최소로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인버터 제품이고 구분이 없으면 정속형 제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한번 켜고 난 후 26도 정도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고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계속 켜두는 게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돼요. 반면 정속형 에어컨은 실내가 시원해지도록 2시간 켜고 1시간 껐다가 더워지면 다시 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걸 모르시고 잘못 사용하시면 전기세가 2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선풍기 활용의 비밀이에요. 대부분 선풍기를 자기 앞에 두고 쓰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선풍기 후면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에 놓고 선풍기가 에어컨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회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로 빨리 퍼져서 체감 온도가 3도 정도 더 낮아져요. 마치 26도가 23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선풍기 전기세는 하루 종일 틀어도 500원도 안 나와요. 하지만 에어컨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주니까 꼭 함께 쓰세요. 세 번째는 필터 청소의 황금 법칙이에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와 같아요.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필터만 깨끗하게 해도 전기 사용량을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필터 청소는 한 달에 2번,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 조금 풀고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끼우시면 돼요. 제가 수리를 간 어르신 댁 중에 필터를 3년간 한 번도 청소 안 한 집이 있었어요. 필터가 거의 검은색이었는데 청소해 드리고 나니까 다음 달 전기세가 무려 40%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는 햇빛 차단의 과학이에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 이때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방 온도가 5도까지 올라가요. 이 시간만이라도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쳐주세요. 암막 커튼이 가장 좋지만 일반 커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햇빛을 막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다시 열어주시고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커튼을 치는 집과 안 치는 집의 전기세 차이가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났어요.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정말 대단해요. 다섯 번째는 실외기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외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화분, 세탁물, 자전거 같은 게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요? 실외기 앞뒤좌우로 최소 50cm 정도 공간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실외기 위에 작은 차양막을 설치하시면 더 좋아요. 실외기도 그늘에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외기 주변을 둘러보시고 먼지나 낙엽 같은 것들을 치워주세요. 특히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잡초가 자랄 수 있으니까 더 자주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는 외출할 때의 90분 룰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잠깐 외출하실 때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면 안 돼요. 90분 이하로 외출하시면 그냥 켜두고 가세요. 90분 이상 외출하실 때만 끄시면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처음에 온도를 낮출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한번 시원해진 방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 전기가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짧은 외출 땐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제습 모드의 마법이에요. 특히 장마철이나 습한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 모드를 쓰세요. 습도가 높을 때는 온도보다 습도를 낮추는 게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습도 제거 효율이 3배나 높아요. 그리고 전기도 덜 써요. 습한 날에는 제습 모드로 26도에 설정해 보세요. 냉방 모드 26도보다 훨씬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정말 특별한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99%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에어컨 속 숨겨진 버튼의 정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정말 감동적인 실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73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의 후속편이에요. 할머니께서 30만 원 전기세 폭탄을 맞고 당황하시면서 전화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기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기세가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셔서 그날 밤늦게라도 바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할머니께서 에어컨 온도를 22도 정도로 하고 시원해지면 끄고 더워지면 켜고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쓴 것도 아니고 잠깐씩 켜고 끄면서 사용했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세만 폭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드렸어요. 에어컨 온도를 처음 10분간 18도로 틀다가 26도 정도로 고정해 드리고 껐다 켰다 하시지 말라고 하고 선풍기 위치를 바꿔 드리고 필터도 깨끗하게 청소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비밀 버튼을 눌러 드렸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전기세가 3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어요. 하루 종일 틀어도 무려 22만 원이나 절약됐어요. 그리고 온도를 높여 두어도 전혀 안 더워요. 오히려 더 시원해요.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어요. 이 방법을 모든 할머니들한테 꼭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전기세를 획기적으로 낮춰줄 마법의 비밀 버튼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에어컨 리모컨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AI, 스마트, 자동, 절전, 에코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버튼이 마법의 버튼이에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어컨이 정말 똑똑해져요.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25도에서 26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해요. 사람이 많으면 자동으로 온도를 조금 낮추고 사람이 적으면 온도를 높여요. 습도가 높으면 제습을 더하고 낮으면 제습을 줄여요. 정말 신기하죠? 실제로 제가 이 기능을 써본 결과 일반 모드보다 전기세가 30에서 40% 절약됐어요. 처음에 10분 정도 강하게 냉방으로 틀어서 빨리 시원하게 만든 다음 온도를 26도 정도로 맞추고 이 마법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놀라운 절약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기세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이걸 활용하시면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첫 번째는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이에요. 이건 정말 꼭 신청하세요. 전기를 작년 같은 달보다 적게 쓰면 돈을 돌려줘요. 제가 작년에 신청해서 여름 2달 동안 13,000원을 캐시백 받았거든요. 1년으로는 대략 6만원 정도 받았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한전 고객센터 123번 전화하셔서 안내받고 신청하시면 돼요. 둘째, 온라인으로는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돼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한전 고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가입해 두시면 전기 사용량이 직전 2년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전기 요금에서 차감해줘요.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냥 알아서 깎아주니까 무조건 가입하세요.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에요. 이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냉방비, 난방비 지원이에요. 지원 금액이 정말 커요.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4인 가구는 무려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 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이 대상자이므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고 주소나 가족 구성원 변경이 없다면 따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갱신돼요. 사용 방법은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는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사업이에요. 새로운 에어컨을 사실 계획이시라면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에너지 효율 1등급 에어컨을 사시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다자녀 가구나 5인 이상 대가족은 15% 할인, 3년 이내 출산 가구도 15%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려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이에요. 만약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1등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살 때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해줘요. 이런 지원 정책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민센터에 정기적으로 문의해보세요. 어르신들이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과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통 1월부터 5월까지 신청받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어컨은 처음 10분간 18도 최대 바람으로 틀다가 26도로 올리고 만지지 마세요. 둘째, 선풍기 후면을 에어컨 바람 방향 놓고 회전해서 사용하세요. 셋째, 필터를 한 달에 2번,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청소하세요. 넷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다섯째, 실외기 주변 50cm는 공간을 비워두세요. 여섯째, 90분 이하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켜두고 가세요. 일곱째, 습한 날에는 제습 모드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AI 자동 모드나 스마트 절전 버튼을 꼭 활용하세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올 여름 전기세를 확실히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돼요. 특히 어르신들, 더위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제가 20년간 전기 현장에서 터득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렸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것들만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방법은 다 빼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담았어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